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전통 커피 송예진입니다. 독일에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아이스 커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럽 중에서도 독일에서는 특히 아이스 커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카페에는 제빙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좀 현대적인 카페에서는 종종 차가운 메뉴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 문화가 유입된 지는 겨우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된 극소수 카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커피의 경우는 무더운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차가운 메뉴고요. 여기서 이 아이스가 얼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모르고 독일에 가서 아이스 커피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닌 화면처럼 미적지근한 그런 커피에 아이스크림이 동동 떠있는 그런 메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차가운 음료니까 유리잔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2스쿱 정도 넣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차갑게 식힌 블랙커피를 넣어 줍니다. 여기서 이 블랙커피는 이제 필터로 내린 커피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전날 커피를 만들어서 미리 식혀뒀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만 판매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이 아이스 커피를 주문을 하면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재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하면 좀 당황스럽겠죠. 독일의 전통 커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페 치오콜라타는요, 이제 초콜릿 커피라는 뜻의 독일 메뉴예요. 이름 그대로 흔히 마시는 블랙 커피에 초콜릿을 기호에 맞게 넣어 마시면 되는 건데요. 19세기 말 유럽에서 커피에 초콜릿을 넣어서 마시는 그런 관습에서 생겨난 커피 음료라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일반 커피잔에 필터로 내린 블랙커피를 이제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분쇄한 초콜릿을 1~2스푼 정도 기호에 맞춰서 넣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분쇄한 초콜릿이요, 따뜻한 커피에서 서서히 녹기 때문에 커피의 맛과 초콜릿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은은한 단맛의 커피입니다. 카페 보르지아입니다. 부르주아와 발음이 비슷하죠. 이 보르지아는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을 뜻하는데요. 이 블랙커피에 초콜릿을 넣은 그 카페 치오콜라타에 크림을 더해서 부드러움을 입힌 메뉴입니다. 카페 치오콜라타와 여기까지 레시피가 같아요. 그래서 치오콜라타에 휘핑크림만 얹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아마 이 크림의 부드러운 맛 때문에 커피에 좀 사치를 부린 느낌을 주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크림이 올라간 메뉴이기 때문에요, 젖지 않고 즐겨주셔야 하고요. 베이스 자체가 블랙커피이기 때문에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 차가운 크림의 부드러운 그런 달콤한 맛과 따뜻한 커피, 또 점점점 달콤해지는 그 초콜릿의 묵직한 단맛의 조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커피 역사. 오스트리아의 커피를 소개하게 된 인물은 프란츠 게오르그 콜시츠키라는 그 동시 통역사였어요. 그래서 콜시츠키는 오스만 언어를 구사하던 폴란드인이었는데요. 그 화면에 보이시는 장면이 비엔나 전투의 한 장면이에요. 비엔나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활약한 인물입니다. 1683년 7월이에요. 당시에 기독교 세력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던 그 오스만 제국이 15만 명의 병사들을 몰고 가서 2달 동안 비엔나를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비엔나가 거의 이제 함락 직전까지 몰렸었는데요. 궁지에 몰린 오스트리아에서 군들은 이제 지원군에게 서신을 전달할 적임자를 찾았고 그 인물이 콜시츠키입니다. 이 콜시츠키가 오스만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들의 언어와 생활 습관을 구사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생김새가 오스만 사람들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복장을 하고 오스만 사람인 척 변장을 해서 적진의 포위망을 뚫고 나갔고요. 그 인근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협력한 신성 로마 제국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지원군은 46,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2달간 이어오던 그 전투가 9월 11일, 12일 마지막 이틀 만에 오스트리아군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틀간 전쟁을 비엔나 전투라고 하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전쟁으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간
오스만 군대가 놓고 간 그 물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막사도 있었고 들소, 낙타, 곡식, 뭐 꿀 등등 많았었는데 15만 명의 병사가 먹고 자는데 사용했을 물품이라서 그 양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커피였고요. 커피 자루가 무려 500포대였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모르던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이제 낙타의 사료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제 버리려고 했었는데 이 콜시츠키가 지원군의 서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오스만 사령관이 콜시츠키를 이제 오해를 해요. 오스만 사람으로. 그래서 고생한다고 따뜻한 커피를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커피 맛을 봤던 콜시츠키가 이 커피 자루를 하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최초의 커피 하우스를 열게 됩니다. 그 커피집의 이름이 이제 파란 그 유리병의 커피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유명한 그 블루보틀의 창업자인 제임스 프리먼이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블루보틀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오스트리아 최초의 커피하우스인 파란 유리병의 커피하우스입니다. 보시면 콜시츠키가 오스만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장을 한 채로 커피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콜시츠키의 커피하우스에서는 커피에 초승달 모양의 빵을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터키의 국기인데요. 국기에 초승달 모양이 그려져 있죠. 이 초승달은 오스만을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양을 본떠서 빵으로 만든 겁니다. 초승달 모양의 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프랑스의 크루아상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이 크루아상의 원조가 오스트리아의 키펠입니다. 콜시츠키는 이제 커피 가루를 함께 넣어서 끓인 그런 이슬람식의 커피가 아닌 그 가루를 필터에 걸르고 거기에 우유와 꿀 등을 섞은 커피 메뉴를 선보였었는데요. 콜시츠키의 커피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 맛있는 커피와 오스만 모양의 빵 그리고 오스만 복장을 한 콜시츠키를 보면서 우리가 오스만을 물리치고 얻은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가 있는 오스트리아의 카페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카페 자허인데요. 비엔나의 오페라 하우스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 뒤쪽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호텔이에요. 호텔 자허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로 자허 토르테라는 디저트 케이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토르테가 케이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허 토르테는 초콜릿과 살구잼을 곁들여서 만드는 초콜릿 케이크예요. 주문을 하면은 자허 토르테 옆에 이렇게 크림을 같이 곁들여서 제공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지역에서는 이제 낙농업이 발달해서 양질의 버터와 크림이 많고요. 또 북부 도나우 강변의 그 바하우 계곡 주변에는 살구가 또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초콜릿과 살구잼, 크림이 어우러져서 현재 이제 가장 유명한 비엔나 음식 중에 하나이고요. 12월 5일을 자허토르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즐긴다고 합니다. 네, 특정 디저트를 이제 먹는 날을 정해놓고 기념을 할 정도니 그 인기가 가히 세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카페는 카페 센트럴입니다. 비네 랜드마크이고요. 슈테판 성당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1876년부터 긴 역사를 이어온 카페예요. 그래서 뭐 프로이트나 레닌 등 당대의 지성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단골 카페이고요. 여기서는 자허토르테의 사과 버전인 아펠토르테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외관도 보시면 유럽의 건축 양식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죠. 네, 여긴 내부 모습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카페에 온 건지 궁전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화려한 내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카페에서는 어떤 커피를 주문하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탈리아식 커피 메뉴와는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받게 돼요. 자칫하면은 뭘 주문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메뉴가 카페 슈바르처, 카페 브라우너라는 단어입니다. 슈바르처는 검은색이라는 뜻이고 브라우너는 갈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블랙커피를 원하면 슈바르처를 주문해 주시면 되는데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커피와 비슷하고 맛은 룽고에 조금 가까운 그런 커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브라우너는 이제 갈색이죠. 그래서 슈바르처가 나오는데 그 크림이나 우유를 곁들여서 따라오는 그런 메뉴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커피를 주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주문을 하면 이렇게 은쟁반에 주문한 메뉴 그리고 물 한 잔 이렇게가 기본 구성으로 따라오게 됩니다.